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아침에 또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에서도 핫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2021년 2월 25일 아침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부동산 쪽에서 어제 발표했는데요. 광명시형에 7만 가구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3기 신도시로서는 여섯 번째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7만 가구라고 하면은 약 일산 규모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광명 여기 다른 지역도 있는데 여기 인제 다른 지역 이미 다 발표를 하나 둘 셋 다섯 군데 발표를 했고요. 우리 서울 서남권 쪽에 없었는데 드디어 시형 쪽에 많은 사람들이 시형 쪽을 예상해 왔었어요. 여기에다가 발표한다고 일상급 규모로 발표해서 2024 년에 사전 천냥을 받고 2025 년에 분양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제공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5년 내지 6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제 주민들 퇴거 문제라든지 합의하고 퇴거하는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5-6년 후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입주까지 10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그래서 단기 집값 상승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경전철을 만들어서 GTX를 건설한다고 한다는데 지금 위례도 10 년째 전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교통 문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7만 명 규모의 일산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상당히 공급을 증대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최소 입주는 한 10 년쯤 걸릴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교통 문제가 있다. 교통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아침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는 공공개발 후보지를 5 월에 공모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현금 청산 때문에 많은 데서 반대를 하고 호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공공개발 다시 말하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후보지를 5 월에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앞으로 인제 기업이나 가계나 금융이 금리 오르는 데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은 당장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금 취약 차주 가게라든지 취약 기업들이 포도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요.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면서 코스피 3,000이 어제 붕괴됐습니다. 2.45% 하락해서 2,994로 마감을 했는데 일본도 중국도 전부 다 금리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심층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소한 주식을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동안 그것도 계속 강의를 해 왔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인제 다른 하느라고 못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결국 문제인데 파월이 인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드디어 아침에 1.4 10 년물 국채 금리 1.4를 돌파했거든요. 1.4가 굉장히 1.4를 돌파해서 1.42 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36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4를 돌파하면은 투자자들이 어 주식에 있는 투자하는 것보다도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인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나 개인들의 소비가 위축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코스피가 2.45%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인제 외국인들이 빠지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빠지면서 환율은 또 어제도 그저께에 이어서 올라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아시아의 전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인데요. 본래 미국에서 이제 지난 12월 미국의 12월 FOMC 1년에 미국은 FOMC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하는데 3, 6, 9, 12월에 하거든요. 그 지난 12월 전망 자료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 2023년 정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기 축소 우려가 있다. 양적 완화 조기 축소라는 것은 일단은 통화량을 현재 월 1,200억 달러씩을 매입하고 있는 국채와 주택을 매입하는데, 말하자면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이것을 조기 축소, 테이퍼링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로 금리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주가뿐이 아니고 암호화폐도 큰 영향을 주고, 지금 지금 사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갔던 소위 말하는 테크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반면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 주식에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개미투자, 우리나라 스왑 개미에서 막 그냥 미국 채권 이런 데 투자한 투자자들이 파월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파월이 뭐냐면 미국 연준 의장이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그 개미들 투자 행태를 보면서 정말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냥 굉장히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신중한 분석을 좀 하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공매도 금지한다고 미국에서 하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데, 결국은 개인들의 한계가 많은 정보를 제대로 가지기 힘들고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봉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투자 가이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개미들이 너무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롬 파월은 여전히 아직 미국이 금리나 양적 완화를 손댈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피력하면서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5,700만 원으로 어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다가 한 2, 3일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은 금리나 양적 완화를 손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라갔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한때 56,000달러까지 올라갔지만은 5만 달러가 붕괴됐다가 어제 장중한 때 5만 달러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 다, 암호화폐가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이거 비트코인 괜히 너무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또 올라간다고 해서 또 난리죠.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 기반이 탄탄한 기관 투자가들의 대거 진입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비스듬주스 어제 요건 조금 5,600까지 600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아침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5,7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난번에 베이징에서 이제 춘절 때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 청두라고 사천성, 중국말로 스촨성이라고 그러네요. 사천성에는 청두 지역에도 이제 4천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만 명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대대적으로 지금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를 발견치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엊그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도 디지털 달러를 빨리 발행을 하겠다는 시사를 아 한다는 시사를 주는 발언을 계속 좀 내놓고 있고, 파월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전 세계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서 인제 지금 이것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중앙은행 CBDC가 나오면은 개인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암호화폐와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느냐, 보완 관계에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사실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지털 지금 달러나 그다음에 유로나 혹은 파운드, 엔 이런 현재 글로벌 기축통화들에 비해서 아직은 민간이 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그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에 공존에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하고 민간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라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글로벌 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예컨대 뭐 리플 같은 것은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더리움은 뭐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뭐 또 다른 것은 예컨대 또 뭐 보상 코인에 보상의 또 리워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다양한 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게 최고거든요. 시장에 의해서 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와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매화가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마는 점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의 초봄의 그 여운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